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소형 여객기와 군용 블랙호크 헬기가 충돌, 6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퀸즈 검찰청과 뉴욕시경이 공조해 불법 총기를 제조하고 밀매한 중남미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초강경 법안이 발효 시행에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 쿠바의 미군 기지인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 전역의 이민 사회의 극도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한국 모안공항에서의 여객기 폭발, 부산 김해공항에서의 항공기 화재 등에 이어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소형 여객기와 군용 블랙호크 헬기가 충돌, 6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일 밤 8시 53분쯤 백악관에서 불과 3마일 정도 떨어진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승객 60여 명이 탄 아메리칸 항공 계열 소형 여객기와 군용 헬기 블랙호크가 충돌, 포토맥강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워싱턴 DC로 오던 여객기 승객과 블랙호크 조종사 등 최소 67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28여 명의 시신을 발견, 온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위치타에서 열린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뒤 선수와 코치, 가족들이 대거 탑승했으며 특히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부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사고는 여객기와 헬기가 동시에 공항으로 접근, 관제사가 여객기에 착륙을 허가하고 충돌 30초 전 헬기에는 여객기 뒤로 지나가라고 지시했으나 포토맥강 상공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식별하지 못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두 대의 비행기는 모두 포토맥강에 잠긴 상태이며 해안경비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객기와 육군 헬기 충돌 사고에서 생존자가 없다고 오늘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여객기 추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작업은 이제 수습 임무로 전환했다며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가 워싱턴 DC 역사상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무원 4명과 승객 60명,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는데 67명 모두 사망했다는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항공청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미군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22년 경력의 베테랑인 크리스토퍼 로슬로우를 FAA 청장 대행으로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전임 민주당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러한 참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뉴욕시에서 펼쳐진 불법 체류자 단속 중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갱단의 우두머리가 체포된 가운데 불법 총기를 제조하고 밀매한 혐의로 같은 범죄 조직에서 10명이 29일 기소됐습니다. 퀸즈 검찰청 멜린다 캐츠 검사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의 비밀 수사 끝에 트렌드 아라구아 갱단의 조직원 10명 중 8명을 마침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은 아직 수배 중입니다. 이들은 뉴욕시뿐 아니라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콜로라도주 등 미 전역에서 불법으로 총기 및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캐츠 검사장은 이번 수사로 34개의 위험한 무기들이 거리에서 사라졌고 수사당국은 이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한 단계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뉴욕시경과 협력해 지난해 6월부터 뉴욕시 내 불법 총기 밀매를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퀸즈 칼리지 포인트 소재 쇼핑몰 주차장에서 대낮에 총기를 거래했습니다. 이들은 총기 하나당 1,200불에서 2,800불에 거래했습니다.
주로 모바일 메신저 앱인 왓츠앱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으며 총기뿐 아니라 핑크 코카인도 거래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트렌드 아라구아는 미 전역에서 가장 위험한 갱단으로 뉴욕시경은 이들의 범죄 활동을 멈추기 위해 수사 노력을 확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렌드 아라구아의 우두머리가 지난 28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불체자 단속 작전에서 체포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초강경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서명법으로 발효 시행에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29일 레이큰 라일리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강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은 역사적인 법률이자 레이큰 라일리에게 바치는 엄청난 헌사라고 평가하며 이 법안이 미국의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둑질이나 경찰관 폭행, 혹은 타인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모든 불체자를 연방당국이 구금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레이큰 라일리 법은 지난해 2월 조깅을 하던 중 불법 체류자인 베네수엘라 국적의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에게 살해된 조지아주 간호학과 학생 22살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따 명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 쿠바의 미군 기지인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 전역의 이민사회의 극도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불체자 구금 관련 법안에 서명한 뒤 나는 오늘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 구금 시설을 준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관타나모 기지에는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자인 불법 체류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불법 체류자가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관타나모 기지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바 내 관타나모 기지 내 구금시설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 신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장 경비 등급이 강한 구금시설로 테러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 구금시설은 CIA가 관리하며 한때 780명 이상이 수감돼 있었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으나 미국민들은 관타나모 기지에서의 강도 높은 수사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3만 명을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불체자들은 체포되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엄습, 직장에서 사라지는 등 숨고 있으며 일부는 자진해서 출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3만 명의 관타나모 기지 수감을 지시한 가운데 트럼프가 에릭 아담스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나 아담스 시장이 불체자 체포에 선봉에 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오후 트럼프의 고위 측근이 뉴욕 남부연방검찰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취하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고위 측근은 연방검찰과 일부 혐의 자진 취하를 논의하는 동시에 일론 머스크의 변호인으로 유명세를 떨친 아담스의 변호사 알렉스 사피로에게도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9월 5개 혐의로 기소된 뒤 이중 뇌물수수 혐의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가 검찰 스스로 기소를 취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아담스 시장은 자신처럼 정치적 음모로 기소됐다며 취임 뒤 사면 가능성을 비추면서 아담스 시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스처를 취해왔고 실제로 뇌물수수 용의자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에 대한 사면은 단순히 그의 감옥행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아담스 시장이 사면에 대한 반대급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뉴요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아담스 시장이 불체자의 성역으로 알려진 뉴욕을 불체자 체포 추방의 메카로 만들므로써 뉴욕시는 불체자가 사라지게 되고 인건비가 폭등, 결국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인으로부터 가장 큰 박수를 받고 있는 불체자 추방 정책의 성공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가장 적대적 입장을 취해온 뉴욕주와 뉴욕 시민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퀸즈 한인회가 퀸즈 한인 이민사를 총망라할 퀸즈 한인회 45년사를 펴냅니다. 이현탁 회장 등 퀸즈 한인회 관계자들은 28일 본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퀸즈 한인회 45주년을 맞아 퀸즈 한인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총정리해 이민 후세들과 주류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45년사 편찬 기획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더 늦기 전에 퀸즈 한인회가 나서서 플러싱을 중심으로 한 퀸즈 한인 이민 역사 자료를 모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편찬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의 핵심 코어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한인들이 정착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또 맨하탄으로 진출을 하고 우리의 이민의 선조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그때 앞선 제가 말씀드린 플러싱 상인 번영의 플러싱 한인회 퀸스 중부 한인회를 맡아오신 회장님들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해오셨고 어떤 역할을 해오셨느냐. 금홍기 퀸즈 한인회 45년사 편집위원장은 이번 45년사는 이민 1세들에게는 이민 역사를 회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후세들에게는 한인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진짜 퀸즈가 우리 한인들의 그 삶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후세들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내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엮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 역사들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발자취를 남긴다는 게 너무 뜻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꼭 책으로 또 선물도 해주고 보라고도 권유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50년 뒤를 봤을 때도 저희가 계속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리고 잊어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자료 제보자 본인의 이민 경험, 한인 사회 활동 등에 대한 글을 비롯해 과거 한인 사회 동정 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을 수집해 확실한 출처 표기를 거쳐 45년사에 수록할 계획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갖고 계시는 분이나 또 그때 당시에 한인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줄 만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칼럼으로 써주시면 저희 편집위원회에서 잘 준비를 할 것이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 허락을 하신다면 그분들의 실명도 우리가 45년사 책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자료 수집 및 정리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말까지 출판을 완료, 퀸즈 지역 한인 업소와 관공서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불가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어제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철강산업, 한국의 가전산업을 콕 찍어서 이들이 미국을 그저 이용하기만 했다며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들을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러트닉 지명자는 한국 및 대만 등의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지급을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잊지 않은 것을 이행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지급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반도체법은 반도체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훌륭한 착수금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트닉 지명자의 이 같은 발언은 보조금 등을 주기보다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백억 달러 상당의 설비 투자를 이미 시작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반도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고 공장 신설 및 가동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라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한 현대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대거 신설 중인 LG와 SK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로버트 메넨데즈 전 연방상원의원에게 징역 11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29일 선고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로버트 메넨데즈 전 연방상원의원에게 금괴, 현금, 고급 승용차 등 무차별 뇌물수수가 인정된다며 징역 1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는 매우 성공한 인물로 강력한 파워를 가졌으며 우리 정치 시스템의 최고점에 서 있던 인물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길을 잃었고 미국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챙겼다고 꾸짖었습니다. 선고에 앞서 메넌데즈 전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아내만 빼고는 모두 잃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메넨데즈 전 의원은 티슈로 눈물을 닦을 때를 제외하고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최후 변론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쁜 짓보다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넨데즈의 변호사 역시 메넨데즈가 평생 미국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금괴 로버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잘못된 인식이다. 제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형량은 최소한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 법상식이라며 징역 15년 실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연준이 트럼프 취임 뒤에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억지로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며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준은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에 4.5%, 즉 현행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는 당초 연준이 1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연준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 연속해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려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으며 3번 인하 뒤 4번째 회의에서 인하를 멈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연준은 트럼프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동결 뒤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다시 물가 상승 우려를 지적하고 연준의 통화 기조는 이전보다는 현저히 경제에 덜 개입하고 있음에도 경제는 강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서둘러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파월 의장은 현재 경제가 강하고 노동시장도 예상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없고 당분간 현금리가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를 수차례 강조,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동결은 난이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로 파악, 증시에서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전국적인 혼란을 야기했던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중단 조치를 하루 만에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연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첫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조를 강력하게 믿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의 백악관 출입과 브리핑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9일 개최되는 제59회 슈퍼볼 경기에 앞서 30초 슈퍼볼 광고가 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개 이상 판매됐다고 중계권을 가진 폭스뉴스는 밝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수출 하향, 침체된 경제 심리와 경제 활동 둔화로 소비 회복이 지연되어 1.5%에 그치는 등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가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4개국에서 모든 요금제에서 가격을 인상해 광고가 없는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7.99달러로 약 16% 인상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한국 떡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작년 떡류 수출액이 9,14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이르면 2026년 북미에서 3만 달러 이하 가격대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뷰티 브랜드 헉슬리가 미국 코스트코 400여 개 매장에 입점, 올해 1월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하며 대표적인 K&D 뷰티 브랜드 입지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최저 기온은 3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7분, 해지는 시간은 5시 1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9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선거일은 3월 2일입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 자정부터 3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선거 분담금은 후보 1, 2인 각각 4만 불, 후보 3인 이상 각각 3만 불입니다. 선거 일정 및 운영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문의 혹은 뉴욕 한인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이상으로 1월 3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